추세선을 이으면은 하락과 상승을 예측할 수 있어요. 이거는 확률이니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. 추세선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세요. 그럼 두 개가 닿았네? 이게 원래 세 개가 닿아야지 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이게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얘는 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세 번이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번에서 이제 지지 역할까지 하다가 이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추세선 한 줄로 이렇게 하락을 암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. 이 한 줄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세 번 지지했죠. 그리고 네 번에 빠졌어요. 빠졌어. 나 여기서 대응을 못했어. 그러면 여기 리테스트 다시 추세선 나 딛고 내려갈 거야. 딛고 내려갈 거야. 이렇게 한다 그랬죠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벽을 솔레 몰래 터치를 하고 도망가죠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망갈 때 이때 리테스트 할 때 던지고 도망가야 돼요. 그러려면 추세선이 필요하겠죠. 그럼 추세선을 미리미리 그려보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예측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은 차트가 안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한 줄로 그려보면 되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어요. 그럼 이제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되는 거죠.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되는데 그럼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 어디서 고점과 고점은 이제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뭐 상승을 할 때도 세 번까지는 저항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. 보세요. 한 번 얘 저항을 맞았어. 두 번 저항을 맞았어. 세 번에 뚫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세 번에 뚫릴 수가 있고 가파르면은 세 번에 뚫릴 수가 있어. 가파르면 세 번에 뚫릴 수가 있어. 근데 완만하면은 이제 네 번에 뚫릴 수 있고 다섯 번째 뚫릴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공식이 없고 그냥 다 확률이고 경험치를 쌓다 보면은 내가 대응을 할 때 나는 오늘은 예감이 한 세 번쯤 뚫릴 것 같아. 근데 세 번에 안 뚫리면 이렇게 대응을 하겠어.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차트죠. 이제 내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거예요. 만약에 고점과 고점을 추세선을 그어봅시다. 자, 고점과 이 가팔라요. 계단식으로 이제 막 하락했을 때예요. 이때가.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어요. 대충 하는 거예요. 지금 저 날봉으로 보고 있어서 엄청 크게 보고 있거든요. 고점과 고점을 이제 연결해봤어. 너무 가팔라서 이제 뭐 그리기 쉽지가 않아. 그럼 여기를 해볼까요? 여기 좀 확대해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하락 추세선을 그려봤어요.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하락 추세선 내려가는 하락 추세선을 이었을 때 언제 상승을 할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. 그러면 경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맞았어. 이건 저항 역할을 해요. 두 번째 저항을 맞았어. 두 번째까지는 이제 신뢰성이 없어요. 세 번째 맞았어. 이것도 세 번째 맞았어. 그리고 네 번째 맞았어. 네 번째 뚫릴지 안 뚫릴지 모르겠어. 난 이제 뚫리면은 나는 이제 리테스트해서 매수를 할 거고 뭐 다섯 번째 뚫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기다릴 거야.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했죠. 보면은 네 번째 뚫렸네. 그럼 나 여기 리테스트해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를 했다가 눌리면서 매수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. 이 상승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만큼 추세선이 이 한 줄로 이 캔들에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만큼 추세선이 중요하고 내가 저항과 지지도 중요해요. 저항과 지지도 되게 중요한데 이 추세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저항, 뭐 이것도 저항이고 이것도 저항이고 이것도 저항인데 지지 이것도 중요해요. 중요한데 추세선도 이것도 저항이라는 거죠. 이것도 저항이고 저항을 돌파하면은 상승이고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이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뚫렸어. 뚫리니까 하락이 나왔네. 지지가 안 되니까 지지가 뭐예요?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. 지지가 안 되니까 뚫린 거네. 그러면 이 추세선도 가로로, 세로로, 뭐 대각선으로 된
지지선이고 저항선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지와 저항도 중요하고 이 추세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완전 기본적인 거죠. 되게 중요해요. 이거를 꼭 그려봐야 돼요.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꼭 이어보시고 고점과 고점도 꼭 이어보시길 바래요.